자, 안녕하십니까. 개수환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서부터 제가 위클리 프로그램을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한화, 롯데, LG 이렇게 이제 세 팀을 준비해서 해드렸는데 그 세 팀은 따로 뺄 거고요. 기존처럼. 나머지 7개 팀에 대한 리뷰를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볼까. 그래서 좀 다른 팀 팬들에게도 각자 응원하시는 팀의 주간 얘기를 조금 좀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팀 스탠딩을 좀 보시면 키움, 두산, NC, 기아, 롯데 이렇게 이제 10위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일요일 이제 경기 전입니다만 사실은 이번 주에 썩 그렇게 내용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일정을 좀 보시면 이번 주에 게임이 화요일 날 SSG에게 1대6으로 졌죠. 그리고 수요일 날 삼성에게 한 점 차 승리. 이날 이제 승리가 예상을 많이 빗나갔던, 그러나 키움 입장에서는 정말 멋있는 승리였고요. 정현우 선수가 예정이 돼 있던 4일날 목요일 경기가 취소가 됐고 금요일날 정현우 선수가 나와서 좀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게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키움 얘기를 좀 뭐를 좀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키움 얘기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저는 정현우 선수 얘기, 임지열 선수 얘기, 사진은 뭐 이주영 선수입니다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사실 올 시즌의 키움 같은 경우에는 내세울 만한 업적이라고 한다면 송성문 선수입니다. 근데 사실 송성문 선수는 워낙 작년에도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있었던 선수고 또 송성문 선수의 기본적인 능력 자체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던 선수라서 오히려 좀 늦게 꽃이 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송성문 선수는 워낙에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좋았던 선수고, 근데 사실 비슷하지만 임지열 선수에 대해서는 송성문 선수만큼의 어떤 그 가능성, 송성문 선수만큼의 능력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임지열 선수도 각광을 받던 선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올 시즌에 임지열 선수가 기존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임지열 선수가 입단한 지 한 10년 정도 이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레귤러 선수보다는 약간 이제 조금 좀 비껴서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만 올 시즌에는 중용이 되면서 임지열 선수가 지금 두 자릿수 홈런, 두 자릿수 도루. 사실 며칠 전에 기사에서는 임지열 선수가 이 정도 페이스로 내년에 풀타임을 뛴다면 20-20까지도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라는 기사가 나왔을 정도로 임지열 선수의 올 시즌에 보여준 퍼포먼스도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2번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임지열 선수는 일단 근성도 좋고 가지고 있는 장타력도 있고, 근데 수비도 이제 외야와 올 시즌에 이제 1루를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임지열 선수가 그렇게 베이스 러닝에 있어서 적극적인 선수인 건 저도 올 시즌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임지열 선수가 아무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주전으로 발돋움낸 시즌이 거의 이제 첫 시즌이다 보니까 올해 이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키움이 임지열 선수, 송성문 선수 타선에서 본다면 올해 이제 워낙 외국인 타자들이 해준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었고, 오히려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주영 선수가 조금 좀 부침이 좀 있었다. 최근에 또 4번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퍼포먼스 면에 있어서 이주영 선수는 오히려 제 기대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 시즌이지 않느냐. 이주영 선수 일단 타율이 좀 더 올라야 됩니다. 적어도 이주영 선수는 2할 8, 9푼을 치면서 홈런 20개를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이주영 선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모자랐던 시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현우 선수가 요 이제 삼성전 말고 그 전 LG전에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서 이제 시즌이 다 끝나가지만 정현우 선수가 조금 이제 밸런스가 시즌 말미지만 올라오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삼성전에 물론 이제 비로 좀 그 딜레이가 돼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삼성전에 생각보다 상당히 난타를 당했고 볼 스피드도 LG전에는 140대 중반을 평균으로 찍던 선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순위로 뽑힌 정현우 선수라고 본다면 올 시즌 정현우 선수의 루키 시즌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올 시즌에 루키로서 물론 이제 중고 신인 안현민 선수나 송승기 선수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LG 트윈스의 김영우 선수, 또 한화의 정우주 선수, 삼성의 배찬승 선수 이런 친구들 보면
사실 정현우 선수보다 뒷순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적응하는 면, 그 다음에 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그 선수들이 더 좋았다. 라는 모습을 본다면 정현우 선수에 있어서는 올 시즌 키움이 조금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키움은 올 시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내세울 만한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능력치 그런 부분은 조금 없지 않았느냐. 선발 투수에서 하영민 선수가 오히려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근데 하영민 선수는 워낙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년에도 보여줬던 선수니까. 그래서 시즌이 다 끝나가는데 키움이 조금 더 좀, 물론 지금 이번 주에 한 경기밖에 이기지를 못했습니다만 조금 더 좋은 승률을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두산이 게임이 거의 없었어요. 목요일 경기, 금요일 경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 두 경기를 다 잡았죠. 토요일 날 이제 코로빈 선수와 토러스 경기는 취소가 됐습니다. 보시는 대로 갈 길 바쁜 NC를 두 경기를 다 잡아냈는데 사실 저는 두산이 조금 늦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늦었냐면 두산은 제가 이번 주 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빨리 분위기 전환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게 이제 뭐 툭 까놓고 얘기하면 이제 감독 교체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두산이 보여줬던 경쟁력은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즌 다 끝나가고 있지만 두산이 방망이에서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산의 방망이 그 다음에 최원준 선수가 이제 불펜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박치국 선수라든지 김태현 선수도 어느 정도의 본인의 몫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두산이 야 이거 만만치가 않다라고 결정적으로 느끼게 된 게 지금 온 리그가 좌완 불펜의 기근 현상으로 이제 좌완 불펜이 괜찮은 팀 정도가 배찬승 선수가 이제 삼성에서 좀 올라와서 배찬승 선수 정도 롯데는 이제 두 명의 정현수 선수, 송재영 선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두산이 지금 이교훈 선수, 이병헌 선수 오히려 최근에는 이병헌 선수보다는 저는 이교훈 선수가 좀 좋아 보이는데 워낙 리그 자체의 좌완 불펜이 기근이라 두산이 지금 이교훈 선수와 이병헌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좌완 불펜으로서의 그 좋은 모습이 리그에서 거의 탑 클래스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두산이 불펜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탄탄해지고 있고 시즌 말미에 타격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인태 선수도 선발로 나오면서 그전까지는 사실 김인태 선수가 대타로만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선발로 나와서도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양의지 선수는 뭐 워낙 지금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선수가 무슨 크게 면면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두산이. 저는 이게 타이밍상 조금 좀 늦지 않았느냐. 근데 훨씬 더 두산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던 팀인데 하는 아쉬움은 좀 이제 남고 조성환 감독 대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에 가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두산이 대동소이한 구성원들을 가지고 훨씬 그 전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정식 감독으로의 승진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발표하고도 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산이 그러질 않고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두산은 조금 좀 감독 선임에 있어서 구단의 생각보다는 그룹에 더 디테일하게 쉽게 얘기하면 회장의 마인드가 워낙 좌지우지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시즌 끝날 때까지는 조금 더 면밀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이번 주, 지난주 지금 두산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이런 거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길 바쁜 NC가 두산의 타선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연장 가서도 막 두산이 돌아온 김재환까지 투런을 때려버리고 하면서 격차를 더 벌려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산이 한참 연승 타면서 무섭다가 조금 더 끝발이 좀 떨어지나 했는데 다시 또 시즌 말미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두산의 이번 주도 두 경기밖에 없었지만 상당히 매서웠다. 다음 NC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NC인데 NC가 일정이 다른 팀에 비해서 빡빡했어요. 좀 보겠습니다. NC는 이번 주에 화요일날 이제 KT전을 고용표 선수 나온 경기, 고용표 선수 이 NC 킬러로 유명한데 그 경기를 잡아내면서
주초 시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시는 대로 한화와 접전을 펼치다가 5대6 한 점 차로 패했고, 그리고 보시는 대로 지금 이번 주에 풀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화요일 경기 KT전 승리 이후에 오히려 수요일 경기 역전패 이후에 지금 연패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NC가 이번 주에 화요일 시작 이후에 이 수요일 날 한 점 차 패배가 너무 아팠고, 그 이후에 불펜이 다 완전히 올인이 되면서 경기들을 다 그르치게 되는, 그러니까 불펜이 지금 지쳐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NC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분위기가 절대 나쁘지 않았는데 화요일날 고용표를 잡으면서 저는 더 탄력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수요일 경기 한화전에서 접전을 펼치다가 지면서 거기에서 동력이 많이 좀 꺾였다. 그리고 두산전 2경기, 그리고 그 여파가 토요일날 라일리 경기까지 올러 선수에게 경기를 내주면서 사실 지금 약간 좀 NC는 5강 싸움에서 좀 처진 게 아니냐. 여기 순위를 좀 보시면 NC가 잘 버티다가 지금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지금 롯데가 5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 2경기 반차잖아요. 사실 이게 뻑뻑해요. 물론 야, 롯데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정답. 근데 롯데가 떨어지고 있는데 NC가 치고 올라가야지, 롯데가 떨어지고 있는데 NC도 같이 4연패로 지금 곤두박질을 쳐버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NC가 이번 주에 가장 힘들어했던 건 사실 NC의 빠따는 어디 가도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어디 가도 뒤지지 않은 빠따마저도 다른 팀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왜? 사이클이 이제 떨어진 거죠. 빠따 사이클이. 그 전까지는 날이 쫙 서 있다가 빠따 사이클이 지금 지쳤으니까 조금 떨어졌고, 거기에 결정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화요일서부터 풀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팀들은 그나마 조금씩 뭐 우치로 취소도 되고 경기가 아예 편성이 안 돼 있고 이랬는데, NC는 지금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풀로 경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불펜이 지금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쳤습니다. 심지어 주중에 김영규, 손주환, 배재환, 류진욱 이렇게 NC의 필승조가 3연투에 다 걸리는 날이 있어서 아예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두산 첫 경기였는데 그 경기 역시 예상대로 견디지를 못했고, 그 다음 날은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선수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경기였고, 심지어 다 출전을 시켰습니다만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연장 가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여파가 토요일날 기아와의 경기에서도 경기를 내줬는데 NC가 잘 버텼어요. 올해 이제 선발 투수 없다기보다는 부족했음에도 정말 잘 버텼죠. 이제 오늘 이제 구창모 선수가 등판을 하겠습니다만, 구창모 선수도 아직 선발로 등판할 수 있는 몸 상태는 냉정하게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59 정도 리밋을 두고 올라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냉정하게 구창모 선수가 앞으로 남은 리그 경기에서 팀에게 어마무시한 어떤 그 성장 동력, 승리에 대한 동력을 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NC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들, 버텼던 선수들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예상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C는 올해는 요 정도에서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버텼던 그 동력이 이제 쭉 떨어지면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할 가능성이 전 매우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기아보다도 어쩌면 뒤처질 수 있는 마지막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즌을 본다면 물론 이제 NC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씨 이거 좀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NC는 시즌 전서부터 선발 투수의 태부족을 예상하고 들어온 시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호준 감독이 뚝심 있게 밀고 나간 부분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시즌 초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인사사고까지 있었고, 홈에서 경기를 한 달 이상을 치르지 못한 부분도 특이점으로 분명히 기억이 돼야 될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번 주에 NC 다이노스가 결정타를 좀 맞은 것 같다. 다음 기아입니다. 기아의 일정을 좀 보시면 이번 주초에 화요일, 수요일 보시는 대로 한화한테 충격의 패배를 당했죠. 김도현 선수가 이제 부상이 밝혀졌죠. 그리고 수요일 경기 내일 선수가 정말 이 상성 무시 못하죠. SSG전에 약한. 근데 이날은
못 던지지 않았는데 잘 던졌음에도 SSG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 경기가 취소가 됐고 목요일 경기까지 취소가 되면서 오히려 이 두 경기 취소가 기아한테는 올로 선수가 두 경기 슬라이딩 득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NC에게 토요일 경기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가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경기 전에 이범호 감독이 직접 야수들을, 특히 내야수들을 쫙 모아갖고 워낙 이제 좋은 내야수였으니까 본인이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같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기본, 수비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수업 전 보충학습을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정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일찍 가서 했던 그런 이제 보충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아 보여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 표정이 밝아서 좋더라. 그러니까 선수들이 패배의식에 쩔어 있고 그런 부분이 감독이 보면 상당히 마음 아프고 같이 짜증 날 텐데 오히려 선수들 표정이 밝더라 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땀을 쏟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기아가 올 시즌에 시즌 들어가기 전에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지명을 받았잖아요. 사실 그게 저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즌을 이렇게 딱 둘러보면 김도영 선수부터 개막전에 부상으로 빠졌죠. 대안으로 생각했던 윤도현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죠. 불펜에 좌완 불펜 핵심이 곽도규 선수 수술로 빠졌죠. 나성범 선수 한참 있다 들어왔죠. 셀 수 없잖아요. 황동화 선수 황당한 교통사고로 빠졌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선수들의 부상이 낙마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한 평의 옵션들이 대거 콜업이 돼서 올해 김호령 선수라든지 오선우 선수라든지 또 한준수 선수라든지 이런 오히려 선수들을 발굴하게 된 계기도 됐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본다면. 근데 이제 기아가 그런 발굴에 포커싱을 할 수 있는 팀이 아니라 윈나우를 계속해서 노려야 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제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올 시즌 성적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거죠. 저는 너무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기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팀이지 도전해야 되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범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5강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근데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5강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좀 메시지인 것 같고 저는 매 경기를 아주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5강에 가면 땡큐인 거지 우리는 5강을 목표로 갑니다는 냉정하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에 대한 어떤 기본기, 수비로서의 그다음에 자세 이런 것들이 경기 전 나오는 연습이 실전에서 나오고 그게 발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마무리 캠프까지 이어지면서 선수들의 디벨롭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절차 그런 과정이 기아는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위즈덤 선수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즈덤 선수와는 결별이 거의 확정되지 않겠느냐라고. 근데 위즈덤 선수는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게 정답은 아니지만 구단 분석 가서 보시면 전 위즈덤 선수 에버리지는 절대 기대 안 한다. 2할 6푼 7푼 치면서 홈런 30개 이 정도를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상대로 됐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높게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예상이 실패한 거지 위즈덤 선수에 대한 평가가 실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오묘하게 다른 겁니다. 예상을 잘못한 거죠. 그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안 맞죠. 타율 2할 5푼 6푼에 홈런 20개 30개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미국 야구는 그 정도의 퍼포먼스면은 왕대접 받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투수 수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가끔 보면 그런 메이저리그는 그럼 일본 야구는 이러고 같이 비교를 하시는데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다음 KT입니다. KT는 지금 5할 4리 정말 좀비 같습니다. 이번 주 KT 화요일날 고용표 선수 경기 졌죠. 그리고 3일날 롯데전 난리 부르스를 치고 1점 차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 다음날 LG에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10대 8로 졌습니다. 3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경기 취소되고 토요일 경기가 없었습니다. 자, KT 이번 주에 1승 2패. 근데 KT도 이번 주에 하는 게 있었죠. 불펜이 이번 주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손동현, 박영현, 특히 LG와 10대 8로 역전패하던 경기에서는
제가 중계하면서 그랬어요. 박영현이 아웃카운트 5개 잡으러 올라올 때 이건 무리다. 최근 박영현 선수의 피로도를 봤을 때 LG 트윈스한테 아웃카운트 5개 지금 좌타자들 주르륵 나오는데 이건 무리다. 뿅뿅뿅뿅 말로 홈런. 그럼 문성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현 선수의 체인지업을 무조건 노리고 들어갔다라고. 그러니까 박영현 선수의 체인지업을 노렸다고 한다면 그건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박영현 선수가 나왔는데 누가 체인지업 노립니까? 직구 노려야지. 근데 왜 문성주는 체인지업을 노렸을까요? 최근에 박영현 선수의 구속도 많이 떨어지고 박영현 선수의 등판이 너무 잦아지고 하다 보니까 구속 구위가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거든. 그러면 속이러 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더군다나 좌타자니까. 그러면 굉장히 똘똘한 겁니다. 문성주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체인지업을 노려서 말로 홈런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KT의 이번 주 경기 결과들이 전부 접전이고 실점이 많았습니다. KT는 누가 뭐래도 투수의 팀이잖아요. 투수의 팀인데 오히려 빠따는 생각보다 이번 주에 좋았어요. 그런데 불펜이 지금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T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T는 박영현, 손동현, 김민수 이 3명한테 의지하는 게 상당히 큰 팀이기 때문에 KT는 사실 이들이 짱짱해서 그러고 선발이 짱짱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네들 중에 한두 명만 삐걱거리면 불펜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팀이 KT입니다. 근데 그 불펜의 약점이 이번 주에 드러났죠. 박영현 선수가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하면서 구속 구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체인지업으로 승부하고 오히려 그걸 노려갖고 LG는 장타를 때려버리는 그런 좀 아쉬운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KT는 좀 숙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이제 늘 KT 때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타자들의 연속성, 에버리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KT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장성우 선수에 대한 활용도, 장성우 선수의 클러치 능력을 제가 극찬을 하잖아요. 저는 KT의 황재균, 강백호, 최근에 허경민 선수를 리드오프로서 크레이지 모드인데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클러치 능력은 KT에서 장성우가 최고인 것 같아요. 특정 투수 유형 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포수 중에 한 명이 전 장성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성우 선수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은 KT의 타격에서의 강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KT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강철 감독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KT는 팀 분위기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불펜들이 조금 이제 지쳐 있는데 그래도 주말 쉬었잖아요. KT가 잘 좀 추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KT는 5강 떨어져? 아니면 5강 견뎌? 라고 하면 저는 KT가 5강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끝까지 좀비처럼 버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KT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다음은 삼성입니다. 삼성이 지금 5할 8리, 5할 플러스 2입니다. 근데 삼성은 좀 웃긴 게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삼성 키움한테 졌죠. 첫날. 취소되고 금요일날 대승 거두고 어제 졌어요. 문동주가 삼성전이 킬러인데 저는 어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3일날 질 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승민을 왜 멀티를 썼을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제가 뭐가 이해가 안 됐냐 하면 왜 선발 투수가 이승현이었지? 여유가 좀 있지 않았을까? 다른 선수는 진짜 못 나왔나? 제가 그 내막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대는 삼성전에 극강인 문동주를 내는데 올 시즌 좌완 이승현은 하나전에 안 좋더라고요. 상성이. 제가 이거 날짜가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친구가 나오면 안 되나? 삼성 입장에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못 견디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은 제가 생각하는 삼성의 전력이 예를 들면 이 정도예요. 근데 승패 마진을 보면 항상 제 기대치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있어. 이게 뭐지?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리그에서 가장 강한 타선이 삼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성, 클러치 능력, 그 다음에 기복 없는 이런 것들. 물론 삼성도 못 칠 땐 더럽게 못 치지만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 주에 삼성 불펜을 극찬을 했잖아요. 올 시즌 마당새 우한 이승현은 차치하고서라도 이호성 선수도 어제 내용 괜찮았죠. 좌완 이승민 선수 올해 상당히 잘 던져주고 있죠. 김재훈 선수 퍼포먼스 완전 올라왔죠. 김태훈 선수 좀 쉬고 등판하더니 구속 다시 쭉 올라왔죠.
배찬승은 지금 자신감 완전 찾았죠. 삼성 불펜이 생각보다 짱짱해요. 양창섭. 물론 어제 쇄골에 공을 맞았습니다만 괜찮다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삼성 불펜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삼성이 지금 4위인데 저는 순위를 보면 SSG랑 지금 2경기 차이거든요. 전 이거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따는 아무리 보고 또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삼성이거든요. SSG보다. 삼성은 4위에 만족하면 안 돼요. SSG는 당연히 뺏기면 안 되죠. 우리나라 리그에서 3위, 4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4위는 와카 결정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3위는 준풀 지킹이잖아요. 홈에서 경기 먼저 하고.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근데 지금 삼성, SSG의 이 3위 싸움은 지금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전력이라면 불펜이 플러스 옵션으로 간다라는 보장하에 SSG보다 딸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SSG 삼성 하면은 불펜에서 SSG의 안정감이 이만큼 높았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삼성이 한 이 정도까지는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공격력으로 메워줄 수 있을 텐데 삼성이. 에버리지는 삼성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삼성이 키움한테 한 경기 진 거는 벤치미스. 이승민 선수의 멀티이닝 기용. 좌완 이승현 선수가 토요일날 깨진 건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문동주가 워낙 강한 친구니까. 근데 삼성은 충분히 더 플러스 옵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팀입니다. 삼성은 그걸 해내야 돼요. 지금 김지찬, 김성윤, 구자욱, 디아즈가 최근에 조금 좀 감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박승규 선수 부상이 진짜 아픈데 그거는 십시일반 모아야 됩니다. 윤정빈 선수 올라왔고 김원곤 선수 지금 뛰고 있고 그건 십시일반 모아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자욱, 디아즈 이런 중심 타선에 있는 선수들이 더 해줘야 됩니다. 김지찬, 김성윤은 원래대로 바지런히 나가서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되고 그러면 삼성은 선발이 3명까지 지금 원태인 선수 나오고 있습니다만 짱짱하기 때문에 불펜이 올라왔으면 밸런스적인 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에요. 이걸 이제 이번 주에 얼마나 유지하고 가지고 가느냐 그걸 좀 지켜보자고요. 다음 SSG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취소 금요일 승리 전승 좋아요. SSG는 공교롭게도 이승용 감독님 재계약 발표가 되고 나서 더 경기 내용 승률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승용 감독님 재계약 발표되고 나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승용 감독님이 가끔 이래서 그렇지 선수를 하나로 묶는 부분은 거의 최고입니다. 근데 올해 SSG는 그 하나 된 모습이 저는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SSG가 잘 보시면 뜯어보시면 공격력에 있어서 매우 부진한 시즌입니다. 진짜 홈런 말고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3할 타자가 규정 타석 들어가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최정 선수 장기 부상. 물론 또 시즌 말미에 지금 또 바람 불고 있습니다만 에레디아도 부상으로 한동안 빠져 있었고 최지훈 선수 생각보다 에버리지 떨어지고 정준재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에버리지는 숫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고명준 선수 초반에 좀 잘해줬습니다만 훅 떨어졌죠. 타율. 역시 SSG는 그겁니다. 에버리지. 근데 그 에버리지가 떨어지는데 주자 한 명 모아놓고 뻥 2점. 이게 되니까 거기에 투수력이 워낙 좋으니까 버티고 간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조병현 보유구단이다. 빙고. 대한민국 최고 마무리입니다. 현존. 안정감, 연속성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조병현까지 가는 길이 만약에 외롭고 힘들면 참 어려웠을 텐데 조병현까지 가는 길이 이로운 김민의 스텝업, 노경은의 여전함, 거기에 올 시즌에는 박시후, 전영준 이런 친구들, 이 롱맨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가끔 송영진 선수도 미쳐갖고 롱맨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있고 송영진은 선발보다는 롱맨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펜이 거의 선발급의 퍼포먼스, 퀄리티를 보여주다 보니까 SSG는 투수력의 팀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김광현 선수가 딜레마면 딜레마지 불펜 쪽은 뭐 거의 완벽해요. 근데 사실 제가 예상했을 때는 SSG가 불펜이 물음표고 선발은 느낌표 투성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완전 반대로 됐습니다. 선발이 물음표 투성이 시즌 뚜껑 열고 보니까 불펜은 완전 느낌표 꽝. 김광현, 문승원 냉정하게 로테이션을 제대로 돌아간 국내 선발 로테이션을 신뢰성 있게 돌아간 국내 선발이 올 시즌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3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불펜의 힘이죠. 전 이번 주도 불펜이 워낙 좋았다. 그 보시면 SSG는 점수 딱 이길 만큼만 내요. 키움전에 많이 낸 거예요. 6점이면 메르세데스한테. 벨라한테는 뭐 그렇다고 치고. 지금 2점 내고 이기는 경기. 이날도 승리 투수가 박시우 선수잖아요. 이런 게 이제 SSG 야구라는 거죠. 근데 저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논할 거리는 아니에요. 저렇게 해서라도 승수를 많이 쌓아서 지금 3위 하고 있는데 인정을 해줘야죠. 다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순위가 있잖아요. 1위, 2위. 그러려면 SSG는 타격의 연속성, 수년간 말씀드린 그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거 해결 안 되면 SSG는 항상 이제 요 정도. 근데 지금 3위라면 SSG는 목표 초과 달성이라고 저는 봐요. 훌륭한 겁니다. 지켜야죠, 그러면. 지켜서 준풀서부터 직행해서 가다 보면 단기전은 투수력이 좋은 놈이 먹고 들어간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붙어봐야죠.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SSG. 잘할 수 있습니다.